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입니다. 토요일 주말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좌측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뿌기등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답은 1분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처분을 했습니다. 분양권은 비과세가 안되니 당연 과세로 처분을 했네요. 그렇다면 남은 주택 한 채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을 처분하고 2년 후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될까요? 그리고 직전의 주택이 입주권이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주권은 또 어떻게 되는지 기재부의 요건 해석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뿌기등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답은 민폐입니다. 민폐.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혼란만 부추기는 민폐네요.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 중에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양도 정여 및 용도 변경 등으로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기산한다. 20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입니다.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기산한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몇 차례 했기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입니다. 20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직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정여와 용도 변경이 추가되면서 직전주택 양도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직전주택 처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정여나 용도 변경으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기산한다. 직전의 주택이 분양권입니다. 이 경우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A 아파트와 B 분양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권을 처분을 했습니다. 당연히 과세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1주택인 A 아파트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2021년 6월 10일자 등록된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분양권 과세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목입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과세로 양도를 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입니다. 아파트와 분양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매도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96년 4월 A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B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A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2021년 3월 2일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은 4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 분양권 잔금을 치르고 B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A 분양권 매도 잔금 전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네요.
그런데 B 분양권을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을 했네요.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이라는 소리를 들었네요.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A 아파트 잔금을 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그래서 서둘러 분양권을 다음 달 4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B 분양권을 처분을 했으니 A 아파트 잔금일엔 다른 주택은 없는 1세대 1주택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서둘러 처분한 B 분양권이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네요.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를 따질 때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되네요.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이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네요. 과연 B 분양권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이 될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의 요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세대가 1주택과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A주택과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B분양권을 보유하다가 B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이 된다고 합니다. 답변의 핵심도 같은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이 분양권을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이 적용이 되네요. 질의하신 분은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4월에 잔금 예정이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새로 나오는 규정들이 하나같이 복잡하다 보니 이런 생각지도 않은 날벼락을 맞은 안타까운 케이스네요. 그렇다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B 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전제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입니다. 즉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도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B 분양권을 2020년 12월 30일에 취득을 했다면 A주택은 언제 처분을 하든 비과세가 가능하겠네요.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이번에는 입주권입니다. 직전의 주택이 입주권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은 취득일과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백문백답에서 이미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7일자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입주권은 간단히 짚어만 보겠습니다.
주택가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먼저 가세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백문백답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백문백답에서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함. 즉 직전의 입주권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입니다.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가세로 먼저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A 아파트와 B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 입주권을 2022년 3월 가세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달 4월에 A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답변의 요지입니다. 1주택가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B 입주권 양도일부터 A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B 입주권을 처분을 하고 2년 보유 후 2024년 4월 이후에 A 아파트를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네요. 다행히 질의하신 분은 아직 A 아파트를 매도한 상태는 아니네요.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되겠네요. 입주권을 가세로 양도를 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의 양도일입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최종 1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취득일과 관계없이 가세로 처분을 했다면 최종 1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